그래서 입시 설명회가 있었어요. 어디? 네, 이제 충남 아산의 모산중학교.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 초청해서 아니 충남교육청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센터의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입시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중학생이니까 여기가 이제 교육감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6개의 이제 6순위까지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순위에서 안 되면 2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평준화? 네, 평준화죠. 네. 그리고 이제 대입 그 강사분이 그 공주사대부고 진로 상담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시고 이 경험치가 많으시더라고요. 온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았나 봐요. 네, 좋았어요. 고등학교 진료, 대입 진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좀 방향이 잡히던가요? 방향이 잡혔고 저희 아이랑 같이 갔거든요. 잘하셨네. 네, 그래서 아이가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옆에서 아이는 이제 학생 혼자 왔는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당장 중3이니까 고입이 저렇게 6개를 쓰고 1차 전기는 어디를 쓰고 뭐 예술고나 뭐 특목고나 뭐 특성화 전형을 쓰고 이제 후기는 일반 전형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일찍 시작하신 거예요. 보통은 가을에 하죠. 그쵸. 고등학교생들 중3 엄마들이 이제 고민이 근데 일찍 가을에 시작해서 시작하면은 진짜 사실 늦어. 정말 늦어요. 이제 지금부터 사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래요? 일단 되게 지금 전체적인 입시 흐름이 굉장히 다 뭐 공부 좀 하자라는 분위기로 그치. 이제 선거 결과도 그렇고 공부 너무 안 시키지 않냐. 근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엄청 저하됐다 그래요. 지금 특히 코로나한테 직격탄 맞은 학년이 지금 고3, 중3, 고3. 중3, 고3. 그래서 고3이 지금 엄청 심각하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내 안 갔으니까. 네, 그래서 재수할 애들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어제 또 학원 원장님이 하시던데 우스갯소리로 재수하는 아이들한테는 기회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좀 그런데 핵심이 그건 이제 1년 재수해서라도 잘 가면 좋은데 그치. 핵심은 또 그런다고 잘 가느냐. 그치, 또 그것도 재수한다고 잘 가느냐. 이것도 아니라서. 뭐 지금 중3 엄마들은 거의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가장 문제인 게 중학교는 ABC 등급으로 하니까 우리 애가 A 등급을 맞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어처구니없는 등급을 맞으니까 쇼킹한 거죠.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학사님들이 이제 그 얘기도 하시던가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산중, 아산, 충남도에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A 등급이 거의 40~50%, 많게는 60%까지 된대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60%?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나온 애들은 얘는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당연히 하는데 1, 2등급은 5, 6등급,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5, 6등급 받은 거는 이런 배신이 없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충격이다. 근데 A등급이 60%면은 너무 난이도가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분당도 한 40% 정도 되잖아. 되죠. 높게 잡아서 높게 잡을 아니 때는 학교별로는 80%도 있어. 근데 그거 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기승전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뽑지만 맞아. 거기에 어떤 추동 에너지, 추동의 힘은 독서란.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장 선생님이 독서에서 결정이 나고 어디서나 독서 어릴 때부터 독서를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겹지만 독서에 항상 근데 엄마들이 그거는 동서고금 뭐 만고의 진리죠. 진리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육학에서 인지심리학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저요? 이추희 대표님께서 저기요 무슨 이렇게 어디 통신에서 들었어요. 카더라 통신에서 그래서 인지심리학. 아니 인지심리학은 약간 이제 특히 독서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독서교육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독서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을 어떻게 자기화할 것인가 에
그 자기화를 만들어주는 게 체화라 그러잖아요. 자기화를 만들어주는 그 핵심이 인지심리학이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어줘야지 이게 독서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읽으라고 하는 건 독서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독서 지도를 할 때 인지심리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학도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부분에 조금,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막 수십 년을 또 독서, 논술, 뭐 독서의 뭐 왕이죠. 뭐 그리고 독서 근데- 지도사도 많이 양성을 근데 이제 하셨고. 저는 책을 안 읽어. 그건 마음에 들다. 근데 독서가 중요한 건 너무 알겠는데 사실 애들이 책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애들도 진짜 엄마들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진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쉬운 그냥 동화책만 읽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좀 뭐 만화책 읽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 저도 지금 솔직하게 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제가 독서 지도 전문가로 정말 애들 논술 가르친 건 30년 됐고, 논술 지도사, 이렇게 양성 강의를 한 거는 이제 뭐 한 15년 이상 강의를 해서 제가 양성해낸 이제 독서 지도사, 선생님들만 해도 이제 수백 명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애가 만화만 읽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그러니까 책을 놓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독서 교육은 그냥 애가 하는 대로 두는 거예요. 흥미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길어지는데, 독서 지도의 원리 중에 흥미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지도에서 지켜야 될 9가지 원리가 있거든. 그 중에서 특히 어린애들한테 해당되는 건 흥미의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좋아해야 잘하고, 맞아요. 즐기고 빠지고 자기 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흥미의 원리를 좀 적용시키자면, 좋아하게 내버려 둬라. 만화책만 읽는 거 걱정이잖아, 사실. 근데 만화책만으로 정보를 접하면, 우리가 유튜브로 정보를 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정보를 접하면 되게 핵심적인 정보를 쉽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져.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려운 거를 글로 읽으면 어려운 거를 만화로 봐서 쉽게 정보를 접해서 지식이 많아졌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시험은 전부 다 텍스트로 봐. 그치. 시험은 글로 보는데 정보는 유튜브로 이제 접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처음 보는 거를 읽어내야 되는 거가 이제 수능 시험이잖아요. 근데 만화로만 접한 애들은 글만 보면은 이제 집중이 안 되고 난독증처럼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 글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독해력이라는 거가 이제 공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독해력이 떨어져 버려요. 요즘에 수능 보면 한 지문이 요만큼 엄청 길어갖고. 작년에 수능지에 해겔의 변주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막 너무 놀랐어요. 내가 봐도 당연히 그런 건 나오지. 아니 어른이 봐도 저도 해겔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반합. 그래서 정반나 오랜만에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험 문제로 했지만 워낙 해결을 좋아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그거는 정말 철학적인 지식하고 심리학적인 지식하고 그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해돼야 풀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모든 게 글로 돼 있다고. 그렇죠. 모든 게 글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화로 정보를 접한 아이들이 나중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제로도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이런 지식을 어떻게 아니? 아이에서 알았어요. 라는 정도로 똑똑한 애들인데 요즘엔 덕후 애들이 덕후가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관심 있으면 대학 교수만큼의 그쪽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학 교수가 지식이 많아서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 교수는 학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인 거지. 그쵸? 그쵸. 학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학자인 거지. 지식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왜 만화 읽기가 다시 돌아와서 만화 읽기가 왜 나쁘냐. 만화 읽기를 왜 걱정해야 되느냐. 애가 만화를 당연히 좋아해. 만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좋아는 했어요. 만화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저는 안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어머나. 좋아는 했는데 많이 읽진 않았어요. 왜냐면 만화 읽으면 못 읽게 해서 저희 때는 만화가 음서처럼 돼 있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좋아하는 몇 개 이렇게 하면은 시리즈물로 뭐 20회까지 있고 막 이런 거. 우리 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만화 자체가 아예 교과서도 한 챕터는 만화로 돼 있고 그렇죠. 뭐 Y 시리즈 같은 Y는 경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뜻인 그러니까 우리 때랑 만화의 그게 다르죠. 우리는 네, 네. 정말 그냥 만화잖아요. 그냥 내용 소설 같은 게 의태어 의성어가 난무하는. 근데 이제 지금 만화는 어찌 보면 학습 만화가 너무 많은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역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고등학교 때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만화책인 줄을 몰랐죠. 만화라고 해서 쉬운 줄 알고 봤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세계사에 대해서 이해가 정리가 되지. 되더라고요. 옛날에 책으로 읽었던 게 안 되던 게 나도 그거 보고 정리가 돼. 그래서 아이, 사실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는 아니요, 거야. 저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뭐 역사나 이런 거는 간단히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막 너무 쉬운 부분 막 이렇게 뭐 재밌고 막 이런 거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막 이런 거 그것도 근데 진짜 지금 정답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는 만화가 되게 네, 좋아.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만화책 읽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애가 이 만화를 읽으면 나도 그 만화를 아이가 읽는 만화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읽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같이 읽으면서 애하고 얘가 만화책을 보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컨텐츠에 초점을 두고 그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예를 들어 역사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 역사 얘기를 엄마가 던지는 거야.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만화책이든 아니든이 안 중요해. 그러면 일단 애가 되게 엄마하고 뭔가 내가 만화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엄마도 내가 읽는 걸 안 해? 이 얘기가 엄마하고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든 다음에 애하고 만화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애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만화책을 읽는 거는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책을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줄글로 그렇죠. 줄글로 연계해라. 비슷한 내용이나 확장된 내용이나 심화된 내용을 줄글로 된 책으로 연계시켜라. 자연스럽게. 근데 애도 엄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너 이거 읽어봐. 여기 나오는 내용 여기 이 책 되게 재밌어. 이거 추천할게. 이렇게 하면 애가 이 책이 만화책인지 줄글인지 별로 상관이 없어. 사실 만화책을 그쵸? 읽으면서 어느 정도 뼈대를 그렇죠.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요. 게, 재밌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화를 활용하시는 거지 만화 자체가 사실 독서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통합하고 통수업을 통해서 넘나들면서 지식을 이제 축적하고 확대하는 그렇지. 거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엄마의 역할. 네. 네. 그러면 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화책 읽지 마라. 또 이제 가다가 보면 애가 또 만화책만 보는 것도 좀 진상으로 보이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옆집에는 막 깨알 같은 걸 막 읽고 막 항상 이게 엄친아가 문제거든. 어디 가나 엄친아가 문제야. 엄마 친구 아들. 옆집에. 그러니까는 옆집에는 저 책을 엄친아들 여기야. 읽는데, 이 책을 문제 읽는데, 이 책을 읽는데 문제야. 이 책을 읽는데 우리 애는 이제 만화책 보고 해맑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지요. 답답하지. 네, 근데 요거를 항상 저는 항상 최고는 없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는 없어. 최고는 뭐냐면 그냥 엄마가 말 안 해도 공부 잘하고 뭐 딱 제때 일어나고 자고 뭐 앉아서 자고 그런 아이들. 뭐 서울대 의대 갔어도 안 그랬잖아. 서울대 의대 가도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없어. 그리고 엄마가 항상 만족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얘한테. 그렇죠. 맞아요. 그 대신 이제 이 아이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저는 최악은 피해야 된다는 최악이 갈구는 거예요. 만화책만 보냐 이렇게 갈구고 옆집에는 이거 본다더라. 장래를 딱 지정해 주죠. 너 그래서 뭐가 되려냐. 그렇지.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찾는 거 중에 하나가 만화책은 같이 저는 즐기라고 하고 싶어요. 즐기고 이게 연결하고.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나 심리학적으로도 한 컨텐츠를 가지고 엄마랑 의사소통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안정이 되면서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얘가 할 일이 그냥 자아 실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걱정, 다른 불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밖에서 학교나 어디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집에 오면 베이스 캠프가 돼서 쉬었다가 다시 안정 찾고 다시 이제 학교로 가서 또 탐험하고 맞아. 또 친구 사귀고. 아유, 좋은 말이네. 네, 그래서 그 만화 하나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독서력,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시, 그리고 어떤 정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 그러면서 부모와의 유대관계까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으면 이 친구는 사회성 만렙에 어디 가서나 다 잘하고 어디 가서나 안정되게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만화만 볼 수 있고 TV만 볼 수 있고 게으름 피울 수 있고 게임 할 수 있고 뭐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계를 잘 만드는 거, 만화 본다는 걸로 애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관계를 잘 만드는 데 초점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작년에 고3 지나서 좀 한시름을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중3인데 해리포터에 빠졌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만, 근데 같이 저도 읽고 싶고 하는데 책으로 읽어요. 책으로 읽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읽어요. 근데 원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엄마가. 한 2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전체를. 그리고 그 새로운 전체를 보고 원서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그래도 내 말이. 근데 원서는 말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살짝 한번 던져놔요. 아 근데 식당에 중요한 게 내가 그거를 알고 주인공 이름이라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얘가 어떤 부분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 엄마 그때 못 봤던 게 봐 이렇게 하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같이. 근데 엄마 한 번 봐야죠. 근데 또 보려고 정 안 되면 노력했는데 영화라도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내용이 들어주세요. 내가 그거를 읽을 여력이 없으면 되게 리액션을 많이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얘기해줘. 좋다.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거의 사례가 뭐냐면, 아주 대성공 사례가 뭐냐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작가잖아. 근데 그분이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엄마가 이혼하고, 뭐, 아무튼 되게, 개인적으로 맞아요. 되게 어렸을 때 불행했잖아. 근데 그 분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재산의 9할은 할머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이유가 잘 뭐냐면, 들어주셨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저도 잘 잡아. 어릴 때 그 엄마가, 할머니가 얘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HD로 보이고, 자폐로도 보이고, 막, 왜 쟤는, 엄마 쟤 좀 이상해 애들 사이에서도 막 이상한 애로 낙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해리포터 정도를 쓰려고 하냐 머릿속에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나겠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무도 안 들어줘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오늘 이랬는데 애들이 뭐 이러고 나는 왕따야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준 거야. 그때부터 할머니가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재밌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할머니한테 들려주려고 이야기를 계속 만든 거예요. 네. 그게 해리포터예요. 그게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상상력을 키운 거지. 근데 그걸 해준 게 할머니가 그 자산이 이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 얘기가 뭐였냐면 괴테 있잖아요. 대문호 괴테가 괴테가 어렸을 때 괴테 엄마의 독서 학습법이 굉장히 유명한데 엄마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 괴테한테 자기 전에 항상 이야기를 들려줬대. 항상. 베드타임 스토리. 그걸 이제 항상 들려줬어. 감작이지. 얘기를 들려줬는데, 책을 읽어주거나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엄마 얘기에 몰입을 하지, 애가. 몰입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연속극 보면은 딱 요 시점에서 끝나잖아요. 베네 카페. 베네 카페 시간. 카페 그래서 베네. 거기서 끝나잖아. 그것처럼 그 엄마가 그 시기에 BGM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딱 머리가 좀 오셨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애가 환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자기가 다 써보는 거야. 상상의 날. 우리 왜 저렇게 하고 끝내면 일주일 동안 막 쓰잖아요. 리뷰 쓰고 막 어떻게 될지 막 맞아. 온갖 추론 능력이 다 그쵸, 동원이 그쵸. 되잖아요. 단서 찾고 떡밥 찾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태 엄마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그 엄마처럼 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노하우, 테크닉 이게 있거나 아니면 들어주는 거. 어렸을 때 아빠가 애들 책 좀 읽어주라고 하면은 애들이 잠들잖아요. 왜 자냐고. 결론이 아직 안 나는데. 아, 이거 아빠 탓인가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이제 애가 잠이. 것 같아요. 딱 뭔가 결론 줘야 확실히 줘야 돼. 이 결론이 안 돼. 왜 잠이 들어? 애를 막 깨워, 막. 아빠가 혹시 계획적이세요? 계획적이죠. 그렇지.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그렇죠. 요즘 MBTI 보니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애가 잠들었는데 계속 읽어줘요. 이제 나와서 할 일이 많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했더니 잠깐만 내가 너무 궁금해서 막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더 좋대요. 그렇네. 또 전국의 아버지들 다 잡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냥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거지. 보는 걸 존중해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쪽으로 방향을 얘가 이쪽으로 우리가 뭐 글이 좀 글밥이 많은 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큰 그림으로 가져가셔야지. 만화책 보고 있는 애 뺏어가지고 책을 준다고 얘가 읽지 않아. 그러면은 읽어도 영혼 없이 읽기 때문에 읽은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일단 기분이 나빠. 맞아. 그리고 정서 심리적으로 이제 충동이 그러면 나 이제 일어나서. 게임으로 간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집 나가 말어. 이렇게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니 저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물줄기는 이제 그 초등학교 뭐 저학년, 고학년, 중학년, 고학년. 저학년이라고 하면 1, 2학년, 3, 4학년, 중학년은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이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우리도 카페 베드 이거 나와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핵심이 그냥 두라는 거지. 흥미의 원리. 가장 독서교에서 중요한 게 흥미의 원리. 흥미의 원리. 제가 이제 나중에 뭐 9가지 다 말씀드리겠지만 또 흥미의 원리는 제일 편해요. 제일 좋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흥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맞아. 어디에도 흥미가 없는 애들이 문제지. 맞아. 무기력. 그렇죠.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든지 애 원래 타고난 그 에너지가 뭐든지 하나에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가장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좋아하고 아무 것에도 흥미 없는 거는 뭐 좀 다사한 사람 얘기 아닌가. 우리 자세한 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카페 베드 나가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화 얘기